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까 55조가 몰린 해외 부동산 줄줄이 폭락하고 있다고. 한국의 금융권도 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한국 금융권이 비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도 이제 리스크가 전이가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4대 금융지주의 위험 노출액이 16조랍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쓰나미가 이제 밀어 닥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의 경제에 되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제 역전세로 인한 이제 부동산 이제 가격 하락, 또 이제 하반기에는요 부동산 PF 이제 폭탄이 이제 터지게 되어 있죠. 뭐 이래저래 뭐 사방을 둘러봐도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는 이제 중국이 자꾸 한국을 이제 쌩까고 외면하고 있고, 러시아로부터도 계속 지금 한국이 되게 이제 곤욕스러운 이제 처지로 이제 내몰리고 있죠. 너무 과도하게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위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라고 얘기하는 그 최상목이라고 하는 놈이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뭐라고 했냐? 중국 탈피해야 된다고. 중국 없이 살 생각해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대놓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놈이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버젓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도 해줘야 된다라고 개소리를 막말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인사들 하나같이 입으로 다 자기 잘난 것처럼 개소리를 떠들어대서 이래저래 유무형의 피해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인가? 이 쓰레기 같은 놈은 그냥 대놓고 피감기관하고 이제 해외 외유를 나가고 있는 놈이에요. 그런 놈이 지금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감독이나 하겠습니까? 하기는커녕 뭡니까? 받아 처먹고 있잖아요. 나중에 딸랑딸랑거리고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실제로 일 안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또 김주현 금감원장 또 뭡니까? 사실상 파산하고 부도가 나야 될 새마을 금고를 억지로 연명시켜주고 있는 개수작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라고 하는 놈들이 지금 한국의 경제를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들의 면면을 볼 때,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밝다, 흐리다, 암담하다라는 거죠. 암담하다라는. 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미국의 이제 저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투자한 것들이 손실로 이제 고스란히 넘어올 텐데, 저걸 또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겁니다. 저거 그냥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닐 것 같은데요. 더 암담하고 더 우려스럽고 더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엉망인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윤석열, 윤대지 때문에요. 윤석열, 윤대지가 적어도 지가 능력이 없으면은 밑에 있는 일할 사람은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죠. 꼭 지 같은 놈을 뽑으니까 이제 정치나 경제나 뭐 국제나 국제적인 부분이나 전방위적으로 엉망을 만들어 놨잖아요. 마치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나타난 엑스맨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들도 많이 들죠. 많은 우려가 듭니다. 많은 염려가 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희망이나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월급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고 더 좋아진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많이 암담하고 많이 답답하고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쩌려고 이렇게 된 건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러는 걸까?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한국 금융권의 비상이다? 뭐 한국 금융권의 비상입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못 느끼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락 때문에 뭐 이제 손실이 대규모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산에 수십조 투입한 국내 금융사들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제2ALS 사태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 55조 8천억인데 이 중에 25%인 14조 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답니다. 만기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만큼 이제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보험사가 이제 제일 큰일 났네요. 보험사가. 그리고 증권사도 적지 않고 은행도 적지 않고 뭐 이 금감원에서는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걸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아마 손실을 어마무시하게 보려나 봅니다. 참 씁쓸한 얘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앞으로 쓰나미처럼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되려고 할까요? 괜찮다 그러는데 안 괜찮을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언제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엉망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암담하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데도 한국 부동산 가격만 오를 거라고 얘기한 놈들은요. 그냥 가짜인 거죠, 가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버블이 되게 심한데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참 많은 우려가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해외 부동산이 줄줄이 폭락하고 있으면 그로 인한 여파를 한국 금융권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이 우리를 많이 두려움에 떨게 할 거다.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제 삶을 좀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좀 더 우려스럽고 좀 더 염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좀 더 잔인한 현실이 우리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